현 정부 임기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강력한 정책이 나오는데요. 잘 모르면 수천만 원의 세금 혹은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가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개 구였는데요.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의 12개 주요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많이 올랐던 곳, 아직 거의 상승을 못한 곳들 무관하게 모두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22년 중후반기가 수도권 전체의 전고점이었는데요. 당시를 기준으로 아실에서 현재의 가격을 살펴볼게요. 여기서 빨간색으로 된 곳들이 전고점보다 오른 곳들이고, 파란색은 아직 전고점 회복을 못한 곳들입니다. 빨간색을 보시면 강남 3구와 강동 용산구를 비롯해서 한강 벨트라인 위주의 지역들이 보이고요. 전통적인 업무 지구인 종로나 중구까지도 빨간색으로 전고점을 돌파한 것을 볼 수 있죠. 그 외에 노도, 강이나 중랑, 동대문, 성북, 강서, 구로, 금천, 관악 이런 외곽 지역들은 아직 전고점까지 가지도 못했는데 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이쪽 지역 물건을 보유하신 분들은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지역 전체는 올랐어도 안 오른 아파트 소유자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래도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규제가 아무리 나와도 무주택 실거주 수요는 막지 못하죠. 그리고 이번 상승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22년의 상승장보다 더 힘이 셀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이 묶이게 되면 또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용인 기흥에서 경부라인 가까운 쪽, 그리고 수원의 권선, 동탄 신도시, 군포 신도시, 안양에서 월곶 판교선 라인, 부천에서 7호선 라인, 이 고향의 서울 가까운 덕양구와 일산 신도시, 또 파주에 있는 운정 신도시, 의정부 구리, 남양주에서 서울 인접한 신도시 등으로 또 투자자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규제가 또 나오기 전에 이런 지역들에 관심 있는 분들은 발빠르게 움직이셔야겠죠.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바로 세금이 바뀌는데요. 이거 잘 모르시면 세금 수천만 원 이상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비조정 지역에서는 2주택까지는 1에서 3%로 취득세를 냅니다. 그런데 조정지역에서는 2주택부터 바로 8%로 올라갑니다. 갭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3주택은 비조정에서 8%, 조정지역에서 12%를 내게 됩니다. 이 다주택자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겠죠. 양도세 부분도 많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서 유예를 시켜놨었고 조정지역이 4군데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체감을 못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젠 유익 있게 보셔야 됩니다. 이제 조정지역이 남 얘기가 아니에요. 2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조정지역에서 집을 팔면 2년이 넘어가도 기본세율에 추가로 20%포인트를 더 내야 합니다. 3주택 이상이면요, 추가로 30%포인트를 더 내야 합니다. 양도세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요. 추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전면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억 원 더 납부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덜 오르고 주택수만 잡아먹는 이러한 저렴한 주택들 있죠. 오르지 않는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처분을 해두셔야 돼요. 똘똘하고 많이 오른 주택을 가장 나중에 파셔야 됩니다. 주택수를 줄여서요. 이게 내년 5월 9일까지는 지난 정부에서 효력이 없게 유예를 해둔 상태예요.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이걸 연장을 해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미리미리 주택수를 줄여 두시고요. 세무상담도 미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도세에서 2년 보유를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죠. 1세대 1주택일 때요. 그런데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물건은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2년 거주까지 하셔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시기 전에 미리미리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잠시만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출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LTV 40%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유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안 되고요. 현재 비규제 지역에서는 무주택자가 70%까지 가능하죠. 최대 한도는 기존에 적용되었던 것처럼 6억 원으로 제한이 이미 되었었고요. 여기 안 나온 내용도 있는데 뒷부분에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출 한도가 고가 주택일수록 더 줄어들게 바뀌었어요.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는 기존에도 이미 시행되었었고요. 생활 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1주택 최대 1억 원 한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주택자는 안 됩니다. 전세대출에 대한 내용도 새로 나왔는데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가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중도금 2주비 대출을 취급할 때요, 추가 주택 구입을 제한합니다. 이 전방위적으로 규제지역에 집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사려고 할 때 돈줄을 더 조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주택담보대출이 이렇게 많이 줄어드니까 사업자 대출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그런데 매매사업자, 임대사업자 대출은 이미 9월 달에 막혔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그 외에 사업자 대출도 막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사업자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이렇게 써 있죠. 그러면 주택을 이미 구입한 이후 약 3개월 정도 이후에 사업자 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목적으로 사용하는 대출은 막지 않은 것이고요. 전매 제한과 청약에서도 많은 부분이 변경되는데요. 자격 요건이 강화되는 쪽입니다. 이 부분은 해당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고요. 정비사업은 크게 재건축과 재개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재건축은 기반시설을 놔두고 부쉈다가 새로 올리면서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좀 공익적인 목적보다는 사익적인 목적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규제를 더 강하게 두는 편이에요. 이 재건축 같은 경우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 1주택으로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이 됩니다. 이 투기 과열 지구에서 해당이 되는데요. 재건축은요,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 지위 양도가 제한돼요. 재개발은 더 뒷단계인 관리 처분 인가부터 팔아도 조합원 지위가 양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단계 이후에 판다, 사는 사람이 있으면은 현금 청산 받아야 된다, 새 집을 못 받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살 사람이 없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갖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등기까지 가져가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요, 내가 어떤 돈으로 이 집을 사느냐 이거 내는 거 있죠. 이게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집을 살 때 내야 돼요. 그런데 투기과열지구 지금 같이 지정됐잖아요. 더 자세히 봅니다. 그냥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증빙 자료까지 제출을 하는 것이 의무가 됩니다. 훨씬 더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어디서 난 돈으로 집을 샀느냐, 증빙 자료까지 다 해서 내야 돼요. 만약에 관공서에서 이걸 딱 보고 이 사람 이거 돈 출처가 좀 애매한데 이런 것이 보이면 추후 국세청으로 넘어가서 세무조사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집 사기 전에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시고 매입을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규제들 나온 거 보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제가 이거 이미 작년 12월에 예측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작년 연말에 탄핵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때 만약에 반대편 정부인 민주당 쪽에서 새로운 정부가 나오게 된다면 이런 정책들이 나오게 될 거다라고 저희 수강생분들 대상으로 비공개 강의를 했었어요. 지금 그때 제가 예측했던 대로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처럼 마음 편하게 집 살 수 있는 시기가 없어요. 상승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상승 속도는 지난 상승장보다 더 빠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말을 듣고 작년에 딱 한 채 낙찰 받으신 분이 1년 만에 벌써 혼자 13억 버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상승장이 꽤나 길거든요. 방법을 만들어서 수도권 아파트를 적어도 1개, 된다면 2개까지는 꼭 갖고 가세요. 이 조금 올랐다고 냅다 팔아버리지 마시고요. 1주택은 반드시 수도권에 세팅을 해두셔야 됩니다. 추가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서울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원래 서울시만 지정을 하면 서울시장이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거 서울시에서 지정한 거 아니거든요. 국토부 장관이 한 겁니다. 이 국토부 장관은 원래부터 2개 이상 지역을 묶어서 지정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과 경기 일부를 동시 지정하면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지정이 된 거예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25년 10월 20일부터 26년 말까지예요. 지난 문정부 때 조정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에 대한 경험치가 쌓이신 분들은 많아요. 그런데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광범위하게 묶인 것이 거의 처음입니다. 그래서 처음 겪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 모르면 진짜 큰일 나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원래 뭐냐면 개발될 지역 땅들 사가지고 막 높은 건물 올리고 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땅에 대한 건데 이걸 아파트에까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집값 잡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이 무서운 게 이거예요.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깁니다. 실거주를 한다고 해야 관청에서 집 사도 돼요?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 못 받으면 집 못 사요. 서울의 한 구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4인 가족이 30평형대 아파트 살다가 조금 넓혀서 40평형대로 이사 가려고 허가 좀 해달라고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공무원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니 4명 사는데 30평형이면 되지 40평형이 왜 필요해요? 못 해주겠는데요? 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실거주 하겠다고 해서 허가 받았는데 나중에 실거주 안 해요.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과태료 같은 거죠. 이게 얼마냐? 꽤 비싸요. 취득 가격의 10%나 나옵니다. 10%. 아니 서울 아파트 대부분 10억 넘잖아요. 10억에 10%면 얼마죠? 1억입니다. 1억. 이거 절대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사면서 바로 전세 주는 갭투자 하실 분들은 이런 매매로 집을 이제 못 사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지역들은 매매로 투자 못 해요. 이거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지정된 곳에 아파트를 살려면요. 누구의 허가가 필요하다?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이제 재량으로 해주게 되죠. 그런데 허가 받기가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자, 기본적으로 잔금 당일에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는 겁니다. 집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식구들도요. 그리고 기존의 주택을 갖고 있다 이거 파는 조건으로 해야 됩니다. 저 이거 팔게요. 처리 계획서를 내던가 아니면 실제 매도 계약서까지 내야 됩니다. 생각보다 깐깐하게 보죠. 그리고 허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잔금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6개월 내로 내가 실제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안 살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가끔 가다가 새 낀 물건이 있어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물건 여기서 살 수 있잖아요. 새 안고 이런 물건들. 자, 이런 물건은요.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이거 실거주할 거 아닌데 투자용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아파트는 허가 받기가 까다로워요. 남은 기간이 뭐 이렇게 짧은 상황이다. 요때라면 뭐 해줄 수도 있겠죠. 좀 재량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2년간 실거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갭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투자 용도로 살 때 잔금 치면서 전세 낀 갭 투자 원래 많이 했죠. 그래서 전세금 제외한 나머지 현금만 있었으면 되는데 이게 기존에 전세 대출을 금지시키면서 많이 좀 어려워졌었는데 이게 거의 이제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어요. 실거주자만 매매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안 받고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래처럼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용이 거의 어렵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투자용으로 우리가 가장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한 방법이 경매와 공매 이렇게 두 개입니다. 자, 이렇게 낙찰 받잖아요. 그러면 허가가 필요가 없어요. 눈치 안 봐도 됩니다. 자, 허가 없으니까 실거주 안 해도 돼요. 세입자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그랬거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경매 물건 나오면 인기가 많았어요. 자, 앞으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꽤나 커졌죠? 인기가 꽤나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 미리 배워 두셔야지 투자가 가능할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경매나 공매로 낙찰 받으려면 등기부 반드시 볼 줄 아셔야 돼요.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영상 통해서 미리 준비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위치는요 규제지역 나온 것과 동일합니다. 앞으로 이곳들은 매매로 갭 투자 용도로는 못 사게 되는 거고요. 내가 투자 용도로 사시겠다 경공매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대출에 대한 부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현재 개인 명의 주담대를 받으면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최대한도 6억 원으로 묶여 있죠. 근데 이걸 더 강화합니다. 15억 이하는 기존처럼 6억, 15억에서 25억 원까지는 4억, 25억 원 초과는 2억 원으로 한도가 확 줄어듭니다. 비싼 집일수록 대출을 더 못 받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당장 16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조금이라도 대출이 되는 이 15억 원 이하로 수요가 좀 더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자, 이거는 실제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에요. 금리를 올린 셈 쳐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한도가 내가 이만큼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것 때문에 더 적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대출 받고 잔금 치시기 전에 반드시 대출 상담사님이나 은행과 상담을 더 철저하게 받아서 내가 얼마까지 나오나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야 돼요. 현재 전세 대출은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
제외했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예측해서 올려드린 영상처럼 이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자, 1주택자가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으면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럼 대출이 더 적게 나오겠죠. DSR 때문에. 전세대출에 많이 들어가 있는 유동성을 줄이겠다. 그래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뭐 의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소유주택에 지역 무관하게 1주택자를 타겟으로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지방에 저렴한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거 주택수를 줄이려고 팔고 싶겠죠? 자, 오히려 지방부동산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문정부 때 이런 게임을 이미 해봤었죠. 무려 28번이나 규제책이 나왔습니다. 저는 계속 직접 겪어왔고요. 처음에 2017년에 강력한 규제가 나왔어요. 그때 이 규제를 보고 겁먹고 집을 파신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자, 이분들 어떻게 되셨는지 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잠깐 조정 이후 폭등이 찾아왔었고요. 엄청난 기회비용을 잃었습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앞으로 이런 규제들 더 많아질 겁니다.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세금이 훨씬 더 복잡해지고 대출이 안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풍선 효과가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 크기가 이만한데 규제가 여기 나오면 이 사이드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규제 지역, 토호제가 점점 늘어날 건데 안 들어간 지역들은 반사이익을 보게 될 겁니다. 수도권의 외곽 지역도 그렇게 될 거고요. 지방의 중심지도 그렇게 될 겁니다. 다만 지방 볼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공급 물량이 많은 곳은 피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파트는 생필품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생필품은 기본적으로 힘으로 가격을 누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누르면 부작용이 생기고요. 더 누르잖아요? 그럼 뭐가 활성화되는지 아세요? 생필품은 필요하거든요. 암시장이 생겨요. 암시장. 엄청난 부작용이 생깁니다.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나온다고 비아파트를 사면 되느냐? 그거는 안 돼요. 이건 생필품 자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이런 것들 규제가 없어서 샀어요. 이거 풍선 효과로 오르죠? 오르면 규제가 나와요. 인기가 한순간에 떨어져요. 생필품이 아니라서 안정성이 달라요. 특히 몇 년 전에 생활형 숙박시설 굉장히 유행했죠? 투자용도로 막 샀죠? 지금 어때요? 규제 나오니까 비명 지르면서 팔지도 못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자, 무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규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투자자보다 훨씬 많아요. 그럼 이분들이 움직이면 결국 가격은 또 움직입니다. 이분들은 왜 움직이죠? 공급 물량이 적고 금리가 낮아지고 집이 필요하면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 전세, 월세 물건도 없고 매매 물건도 없어요. 신규 주택도 너무 없어요. 움직이시겠죠? 이분들은 토어제, 규제지역 세금도 상관이 없습니다. 강력한 큰손이에요. 앞으로 보유세 인상 같은 세금 인상 가능성도 높아요. 이런 규제책들의 주요 타겟은 항상 다주택자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포지션을 취하시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갖고 있는 수도권 아파트 얼마 안 올랐다고 팔아버리시면 다시 못 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르는 거 구경만 합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수도권 아파트는 잘 보유하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대책의 정리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여러분의 내 집 마련을 안전하고 저렴하게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집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